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기업들의 대탈출이라는 초유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올해 1분기 동안 무려 151억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GDP 1%가 한국을 떠났습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생존의 절박함 속에서 줄줄이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이전 중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미국 인디애나 주에 최신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재명이가 밀어붙이고 있는 높은 세금과 강성노조들의 극단적 투쟁, 과도한 행정 규제 등 반기업 정책 때문입니다. 반면에 미국과 베트남 등 경쟁 국가들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막대한 지원책을 내세우면서 한국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권의 반기업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은 최근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58억 달러, 한국 돈으로 8조 원 규모의 최첨단 전기로 제철소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는 현대제철에게 30년 동안 무려 10억 달러에 이르는 파격적인 세금 감면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전기요금, 그리고 철저히 기업 친화적으로 조성된 기업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현대제철의 탈한국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국내에서 계속되고 있는 강성노조의 극단적 투쟁과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손실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한국을 떠나서 미국 인디애나주에 38억 달러 규모 최신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칩스 반도체 지원법 법안을 내세워서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지원으로 적극적으로 유치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재명은 전기료 급등과 끝없이 규제 폭탄이 기업 탈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기업이 대한민국을 떠나는 것이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미국에서 가전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기존 멕시코 공장을 이미 미국 테네시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 생산 라인도 더 이상 확장하지 않고 오히려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단지 일자리 창출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협력업체를 비롯해서 지역 경제까지 지탱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 축입니다. 이런 대기업들이 줄줄이 한국을 떠난다는 것은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서 붕괴 위기로 향하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이재명은 여전히 기업을 적대시하는 반자본주의적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파멸을 재촉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기업의 대탈출은 대기업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실질적 기반을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까지도 생존을 위해서 줄줄이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전기, 전자 분야의 대표 중견기업 상신전자는 최근 베트남 꽝찌성에 두 번째 생산 공장을 건립을 했습니다. 한국의 4분의 1에 불과한 저렴한 임대료, 그리고 유연한 노동 환경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협력 업체들도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 등지로
법인 이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건비와 공장 임대료, 전력 비용까지 삼중으로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사업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전기료 인상을 밀어붙이면서 지역별 차등 요금제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탈원전을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명목으로 좌파 세력들의 이권을 챙기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반기업적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제조업은 원가 폭탄의 늪에 빠져서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떠나는 이유는 전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바로 원가 폭탄 때문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전기료와 가스료가 무려 30%나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탄소세라는 명분으로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까지 안기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이 이런 원가 폭탄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둘째,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강성 노조 리스크입니다. 이미 한국의 파업 빈도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노란 봉투법을 강행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국회 소위에 통과 중에 있는 노란 봉투법이 시행될 경우에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청 노동자까지 대기업 원청과 직접 교섭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지구상에서 최악의 악법인 노란 봉투법이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창업과 기업 운영은 더 이상 꿈도 꿀 수 없는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셋째, 세금과 규제의 과부하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인 세율은 경쟁국들보다 5 내지 10%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친환경이라는 이름 아래 무려 20가지가 넘는 신규 규제를 쏟아냈습니다. 기업의 투자 비용을 눈덩이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런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국가들의 강력한 유혹이 있습니다. 미국은 IRA 그리고 칩스와 같은 법안으로 막대한 보조금과 파격적인 세금 감면을 제공하면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역시 기업의 법인세 4년 면제와 이후 9년간 50% 감면이라는 놀라운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기업을 황제처럼 모시고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에 의해서 이재명의 좌파들이 반기업 정책이 한국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은 상품을 생산하는 주체입니다. 국민은 그 상품을 소비하는 주체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계약은 자유로운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약은 혼자서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에는 반드시 상대방이 존재합니다. 이때 어느 한쪽이라도 손해가 예상되면 결코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이 성립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계약 당사자들끼리는 모두가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계약을 통해서 창출된 이익이 바로 부가가치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일수록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르게 국부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시장이 번성하고 국가는 부유해집니다. 기업이 떠난다는 것은 자유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이 사라지면 생산이 줄고 공급이 감소해서 결국 물가가 폭등해서 소비자인 국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순간 시장에서는 자유는 죽고 계약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사회는
필연적으로 지옥으로 추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을 그런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정피터님, 임성순님, 채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